자, 이번 시간에는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주어진 데이터를 잘 설명하면서 일반화 성능이 좋은 그러한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게 결국 목적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좋은 모델 파라미터들은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저희가 디파인을 하고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으로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자, 이거 관련한 세부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옵티미제이션 단원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으니까 결국엔 주어져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모델 파라미터로 미분한 것, 이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좋은 파라미터를 찾는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럼 결국 관건은 모델 파라미터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 대상, 이 함수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우리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df dx. 자, 이거 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x로 미분을 해서 실제로 익스플리시트하게 이 그레디언트에 대한 폼을 우리가 구해보면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이 그레디언트를 어떤 그 수식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이 함수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그레디언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이제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이고요. 이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의 어떤 특별한 경우가 바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은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런 머신러닝 모델에서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선 간단하게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딥 뉴럴 네트워크, 간단히 얘기해서 딥 러닝 모델은 최종적인 아웃풋이 간단한 연산들의 어떤 시퀀셜한 그 체인으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펑션들이 컴포지션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라는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x라는 입력이 들어가는데 이 x가 먼저 f1이라는 함수로 계산이 되고 그 아웃풋이 다시 f2에 입력이 되고 또 그 아웃풋이 f3에 입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fi들의 컴포지션으로 최종적인 함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x라는 입력이 들어가면 보통은 여기에 a0, b0라고 하는 어떤 모델 파라미터, 이런 파라미터랑 연산이 수행이 되고요. 그러한 연산을 수행하는 걸 우리가 f1이라는 어떤 함수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1 x0는 시그마 a0 곱하기 x0 더하기 b0. 자, 이런 식으로 연산이 수행이 되는 거죠. f1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아웃풋을 우리가 x1이라고 디파인을 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x1이 나오는 거죠. 얘가 그 다음 오퍼레이션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f2라고 하는 함수는 x1을 입력으로 받아서 시그마 이번에는 a1 곱하기 x1 더하기 b1. 자, 이런 식으로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얘를 x2라고 하면 이 x2가 또 그 다음 펑션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나온 아웃풋이 또 그 다음 펑션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산이 수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L이라고 하는 아웃풋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fi들을 보면 연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시그마라고 하는 함수가 뭔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 fi라고 하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는 a, b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입력이 들어가면 a랑 곱한 다음에 b를 더해가지고 시그마라는 함수를 통해서 뱉어주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연산들이 여러 차례 반복돼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 모델의 그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때 주어져 있는 이런 모델을 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최종적인 이 아웃풋, 이 L이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로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로스를 줄이는 A, I, B, I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로스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이 모델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찾겠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 로스 펑션 L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AI, BI들이죠. 얘네들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 L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글로 조금 이동을 해요. 그럼 L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또 한 차례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모델 파라미터의 조정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미분 방식으로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아웃풋, 이 L이라는 애는 이 fi들의 컴포지션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이 L을 이쪽 방향으로, 자, X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쪽 방향으로 연산이 수행이 돼서 L이라는 애가 계산이 되죠. 자,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 각각의 fi들에 대해서 한번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자, 여기서 L이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해당되는 이 모델 파라미터, 얘네가 AK-1, BK-1이죠. 얘네를 묶어서 우리가 세타 K-1이라고 디파인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L을 세타 K-1으로 미분한 것, 바로 이 그레디언트입니다. 요게 의미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세타 K-1이라고 하는 애들을 조금 변화시켰을 때 L이라는 애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죠. 자, 얘를 계산을 하는 것은 결국엔 L을 FK로 편미분한 거 곱하기 FK를 세타 K-1으로 편미분한 것, 이 두 개의 곱이죠. 이건 그냥 간단한 체인 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을 세타 K-2 얘로 미분을 해보죠. 그럼 이것 역시 간단하게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L을 먼저 FK로 편미분하고 FK를 FK-1으로 편미분하고 FK-1을 세타 K-2로 편미분하고, 이것들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L을 세타 K-3 얘로 편미분해 볼까요? 그럼 역시나 체인을 이용하면 L을 K로 미분한 것 FK, 그 다음에 FK를 FK-1으로 편미분한 것, FK-1을 FK-2로 편미분한 것 곱하기 FK-2를 세타 K-3로 편미분한 것, 이렇게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오렌지색 걸로 표현되어 있는 텀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아웃풋을 그 함수의 입력으로 미분해준 이 파셜 데리버티브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기된 텀들은 그 함수의 아웃풋을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 파라미터들로 편미분한 그 텀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모든 모델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세타 0부터 세타 K-1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이,
자, 우리가 앞서서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얘가 계산이 필요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하려면 얘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계산을 하려면 얘, 이런 애들이 계산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맨 처음 이 부분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계산했던 요게 여기서 다시 쓰이죠. 그리고 세타 k-2로 미분을 하기 위해서 계산했던 요게 요 밑에서 또 반복해서 활용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이 그레디언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텀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은 앞서 계산했던 것들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연산의 대부분들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가 목적 함수로부터 이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식을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뒤로부터 이렇게 그레디언트 정보가 프로포게이션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프로포게이션은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특별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를 가지고 a가 계산되고 a 가지고 b가 되고 b가 y가 되고,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연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y를 먼저 b에 대해서 미분하고 b를 a에 대해서 미분하고 a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 텀들의 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떤 미분 텀을 먼저 계산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이 리버스 모드냐 아니면 포워드 모드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 포워드 모드에서는 이 연산하는 순서대로 x 가지고 a를 만들고 그게 b가 되고 그게 y가 되니까 먼저 a를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b를 a로 미분하고 요거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y를 b로 미분한 것, 이걸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그 방향과 똑같은 그런 순서대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해 나가는 거죠. 자, 리버스 모드는 말 그대로 반대 방향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y를 b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계산을 하고 b를 a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이걸 이렇게 곱해주는 방식이죠. 둘 다 당연히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이 주어져 있는 연산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입력으로 들어오는 x가 예를 들면 뭐 d 디멘저널 벡터라고 해보죠. 그리고 출력으로 나오는 y가 p 디멘저널 벡터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d가 p보다 엄청 크다, 그러면 리버스 모드가 훨씬 효율적이고요. 반대의 경우 d가 p보다 더 작고 p가 엄청 크다, 그러니까 아웃풋의 디멘전이 훨씬 큰 거죠. 그럴 때는 포워드 모드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백프로포게이션이랑 이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딥러닝 관련한 그런 수업을 듣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던 그 예제 있죠. 그 fx, 이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간단하게 그레디언트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fx가 우리가 맨 첫 장에서 봤던 그 함수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미분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폼으로 써봐라 그러면은 앞서 본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그레디언트 포뮬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주어진 어떤 x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먼저 그레디언트 식을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 x를 집어넣는 거,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 개념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어떤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으면 모든 함수들은 이런 식의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연산 그래프죠. 자, 이걸 보시면 x가 입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x를 넣었어요. 그 맨 처음 계산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제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곱한 결과를 우리가 a라고 할게요. 얘는 인터미디에이트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변수 같은 거죠. x제곱 값을 담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연산을 하려면 뭘 수행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익스포넨셜 함수에 x제곱을 집어넣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필요해요. a를 가지고 익스포넨셜 함수에 집어넣어서 아웃풋으로 b라는 애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연산해야 되냐? x제곱이랑 여기 이제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b와 a를 더해서 c라고 하는 중간 변수 값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값이 x제곱 더하기 exp x제곱일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 부분, 요거 루트를 씌워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d를 만들어내고 여기서는 뒤에 있는 텀에서는 코사인 함수에 집어넣어서 2를 만들어내야 돼요. 다음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이제 더해서 f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어떤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각각의 중간 변수들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써보죠. 자, a는 x제곱입니다. 그죠? 그리고 b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c는 a 더하기 b예요. d는 루트 c가 되고요. e는 코사인 c가 되고 최종적으로 f는 d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x에 대해서 우리가 f라는 그 값을 계산을 하는 과정은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열되어 있는 자, 이 연산들은 굉장히 간단한 연산들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간단한 연산들에 대해서 각각의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먼저 a를 입력 x로 미분하면 이게 2x가 되죠. 그리고 b를 a에 대해서 미분하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를 a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b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은데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d를 c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2 루트 c분의 1이 되죠. 그리고 2를 c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사인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f를 d에 대해서 미분한 건 f를 2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같고 이게 1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중간 변수들이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런 함수 형태를 다 얻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리버스 모드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자,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이 리버스 모드로 주어져 있는 함수 f를 각각의 인터미디에이트 베리어블로 미분한 결과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먼저 f를 c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c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f를 d에 대해서 미분한 거 곱하기 d를 c에 대해서 미분한 거 더하기 f를 2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곱하기 2를 c에 대해서 미분한 것.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다시 살펴보면 c를 우리가 한 단위 변화시키면 그게 결국 d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2에도 영향을 주죠. 그런 다음에 d가 한 단위 바뀌었을 때 변화량 그게 바로 이 부분이고 2가 한 단위 바뀌었을 때의 변화량 그게 바로 이 부분이니까 최종적으로 그걸 다 더해주면 우리가 f를 c에 대해서 편미분한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앞에서 여기서 다 계산을 했죠. 컴포넌트들은. 자, 그래서 1 곱하기
2 루트 c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c.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번엔 b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는 거죠. 자, b 변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일단 우리가 c까지 이 f를 c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곱하기 c를 b에 대해서 미분한 것, 이렇게 간단히 표현이 되죠. 이거 계산해 보면 f를 c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곱하기 1입니다. 자, 이 f를 c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계산을 했어요. 요거죠, 요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를 이번엔 a에 대해서 미분해 볼까요? 얘는 f를 b에 대해서 미분한 것, 그 다음에 b를 a에 대해서 미분한 것 더하기 f를 c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곱하기 c를 a에 대해서 미분한 것.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얘는 b 곱하기 이렇게 더하기 fc 더하기 1.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위에서 계산했던 그런 양들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얘는 f를 a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곱하기 a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f를 a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곱하기 2x.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 바로 이 텀이죠. 얘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이 함수를 연산을 한다. 그러면 x를 입력으로 넣어서 이러한 과정, 자, 이 방향으로 우리가 f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를 구한다. 그러면 역방향으로 먼저 얘를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계산되면 그 다음 얘를 계산할 수 있고, 자, 이것들이 계산되면 얘가 계산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그레디언트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x를 이용을 해서 f 값을 구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연산량을 가지고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이 그레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가 익스프리시트하게 그레디언트 폼을 쭉 나열해서 썼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는, 계산하는 그 과정은 상당히 간단하고 간편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바로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의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간단한 함수들의 어떤 컴포지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가 주어져 있다. 근데 이 컴포지션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면 그런 함수는 결국 우리가 이 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컴퓨테이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컴퓨테이션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체인룰을 이용을 해서 그 단위 함수들의 미분값들, 그것들의 곱과 그 다음에 덧셈, 이걸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우리가 x1부터 xt 이런 입력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xt 플러스 1부터 xt-1 얘가 이제 인터미디엇 베리어블이고 xt가 아웃풋 베리어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컴퓨테이션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이 이 x1부터 xt까지가 입력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xd 플러스 1이라는 중간 변수는 gd 플러스 1, 어떤 함수죠. 그 다음에 x, 여기 페어런트 노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xd 플러스 1.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 페어런트 노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xd 플러스 1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변수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에 예제를 살펴보면 여기서 C의 페어런트 노드는 A와 B가 됩니다. 그렇죠? C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변수들이, 인터미디엇 베리어블들이 이제 A하고 B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정의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G라는 함수에 들어가서 얘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순차적으로 다 묶여 있는 어떤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연산이에요.
그래서 xi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f, 최종적인 아웃풋이죠. 얘를 미분을 한다라고 하면 걔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xj들은 xi를 페어런트로 가지는 그런 노드들이 되겠죠. 그래서 f를 xj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곱하기 xj를 xi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자, 이렇게 이것들을 이제 모든 xj에 대해서 썸메이션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xj는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얘를 gj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단원에서는 사실 automatic differentiation이라는 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금 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냥 체인 룰이에요. 그냥 체인 룰로 표현이 되는 거고 간단한 함수들의 복잡한 컴포지션 얘를 미분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단위 함수들의 미분값들을 이용을 해서 체인 룰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떤 폼으로 이 그레디언트 포뮬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지금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모델을 학습하는데 표준처럼 활용되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